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엔 GV80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 GV80이 출시되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GV80의 가격표를 읽어보고 옵션 사양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형 비교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국산 차종에서는 GV80과 비교할 만한 차종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와 모하비하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시작 가격으로만 본다면 팰리세이드가 3천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고 모하비도 2천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엔진은 GV80은 3.0 직렬 6기통 엔진에 8단 오토가 들어갔고 팰리세이드는 2.2 R 엔진이 들어갔고 모하비는 3.0 V6 S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같은 3.0 디젤이지만 모하비는 260마력이 나오는데 GV80은 278마력이 나오고요. 토크도 더 좋게 나옵니다. 연비는 GV80이 사륜구동 10.9km가 나오는데 팰리세이드는 당연히 2.2니까 더 좋게 나오겠고요. 모하비는 같은 3.0인데 연비가 오히려 더 안 좋은 9.4km가 나옵니다. 외관의 크기를 보자면 모하비보다는 GV80이 조금 더 긴데요. 팰리세이드보다는 짧습니다. 너비는 GV80이 팰리세이드와 같은 너비를 가지고요. 높이는 모하비와 팰리세이드보다는 낮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팰리세이드와 모하비보다는 5cm에서 6cm 정도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차하고도 비교할 차종이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비교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숫자로만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가격적으로는 X5나 GLE보다는 저렴한데요. 아우디 Q7하고는 가격이 10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아우디가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를 비교한다면은 아우디 Q7과는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엔진의 종류는 5가지 비교 모델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출력과 토크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 되고요. 외관의 크기를 본다면 GV80의 길이는 Q7보다는 짧지만 나머지 비교 모델들보다는 조금 긴 길이를 가지고요. 너비는 Q7과 비슷하지만 벤츠 BMW보다는 좁습니다. 높이는 비교 차종 중에 가장 낮은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국산차 비교에서는 길이 대비 긴 휠베이스였는데 수입차 비교에서는 길이 대비 조금 짧은 휠베이스로 보입니다. GV80이 어정쩡한 포지션이어서 우선 국산차와 수입차들과의 크기만 우선 비교해봤습니다. GV80의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3.0 디젤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었는데요. 단일 트림 구성입니다. 시작 가격 6,580만원이고요. 풀옵션 하시게 되면 8,949만원 나오기 때문에 노옵션과 풀옵션의 차이가 2,369만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GV80은 단일 트림 구성이기 때문에 이 단일 트림 기본 트림에서 어떤 것들을 추가하실지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필수 선택 사양에서 엔진과 구동 타입, 그리고 5인승, 7인승 선택하시고 외장 컬러와 휠 타이어, 외장 디자인 이 5가지는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옵션 선택 사양으로 넘어가서는 말 그대로 옵션 사양이니까 필요하신 것을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선택들을 하시기 전에 우선 제네시스 GV80의 기본 사양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일 사양 구성 6,58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먼저 파워트레인 부분을 보시면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현대기아차에서 사용하던 V6 엔진 대신에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해서 최대 출력 278마력에 60토크를 냅니다. 모하비의 경우에는 260마력에 57토크를 내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요. 프리뷰 전자지어 서스펜션이라 해서 이 센서로 지형을 확인한 후에 그거에 맞게끔 댐핑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전자지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에어 서스펜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RMDPS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이들 스탑앤고와 컴포트, 에코, 스포트, 커스텀 여기 4가지의 드라이빙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터레인 모드는 사륜구동을 선택하셔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전방에는 당연히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LED DRL과 LED 방향제 시등까지 들어갑니다. 리어 콤비 램프도 당연히 풀 LED로 사용이 되고요. LED 보조 제동등은 벤트리처럼 이렇게 길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265에 55R 19인치 피렐리 타이어와 휠이 사용되었고요. 이거는 옵션을 더하시면 20인치와 22인치까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급 차종이니까요. 당연히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갔는데요. 앞면과 전체 도어에는 들어갔고 쿼터 글라스와 뒷유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외선 차단 유리는 앞면과 뒷면 전체 도어에 다 적용이 되었고요. 뒷 범퍼 하단에 머플러가 보이지 않죠. 히든 타입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요건 아마도 3.5 모델이나 그런 고성능 모델이 나오면은 범퍼 일체형 머플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범퍼 일체형 듀얼 머플러 미적용이라고 가격표에 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도 그런 것 같죠? 내장을 보시면 기본 클러스터로 8인치 TFT LCD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시승기에서 많이 보는 12.3인치 3D 클러스터는 기본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옵션을 하셔야지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기아차처럼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를 사용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의 거리가 손으로 터치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를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통합 컨트롤러는 이렇게 필기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시스템이 오버헤드 콘솔로 올라가다 보니까 룸밀러의 프레임이 얇아진 프레임리스 룸밀러가 적용이 됩니다. 터치 타입 공조 패널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터치를 할 때마다 햅틱 반응이 있기 때문에 진동이 느껴져서 쓰는데 이질감은 없다고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대시보드부터 도어 쪽까지 쭉 연결이 되었고요. 앞좌석에는 LED 풋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안전사양을 보시면 우선 현대기아차가 보통 9개의 에어백을 사용하는데요. 10개의 에어백이 들어갔습니다. 1열 센터 쪽에 에어백이 하나 추가가 되었고요. 보통 현대기아차에서는 옵션으로 넣어야 됐던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나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안전 사양들은 모하비에도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되었던 후진 가이드 램프가 GV80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소나타에 최초로 적용되었던 현대 디지털 키, 기아에는 기아 디지털 키라고 불렀죠. 제네시스에는 제네시스 디지털 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와 버튼 시동 스마트 키까지가 제네시스 디지털 키와 같이 묶여 있는 기능들이고요. 당연히 열선과 전동식 조절 핸들이 들어가고 전좌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고 그 뒷좌석에 수동식 커튼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옵션을 추가하시면 뒷좌석에 사이드 커튼이 자동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공기청정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안쪽에는 좋은 필터가 들어가 있지만은 GV80에는 외부에 프리 필터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차 센서는 전방 후방에 다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12가지 방향으로 시트를 조절하실 수 있고 동승석의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운전석의 메모리 시스템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1열 통풍과 1열 열선, 2열의 열선까지도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옵션을 하셔야지만 넣으실 수 있고요.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요. 높이는 보통 7인치, 8인치 디스플레이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실내 사진을 보셔도 디스플레이가 높지 않고 길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제네시스 카페이라고 해서 등록된 카드로 차 안에서 결제를 그냥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현대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가 되고요. 9개의 스피커가 기본이고 1, 2열의 USB 단자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GV80의 기본 사양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비싼 가격으로 시작하는 차량인 만큼 여러가지 사양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사양들의 설명만으로는 시작 가격이 6,500만원이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사양을 설명드렸으니까요. 이제 구매 선택 프로세스에 따라서 선택 사양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과 구동 타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기본으로 3.0 디젤 엔진만 출시가 되었고요. 2.5 가솔린 터보와 3.5 가솔린 터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3월 이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은 후륜으로 2륜 구동이고요. 4륜 구동을 선택하시면 가격이 350만원 추가입니다. 4륜 구동에 전자식 LSD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4륜 구동 가격이 350만원인 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비교 차종을 보시면 코나 같은 경우는 190만원, 산타페가 200만원, 펠리세이드가 235만원, G80이나 G90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선택하시면 250만원 추가했거든요. GV80에서는 350만원 추가하셔야 4륜 구동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4륜 구동을 넣으셔야 터레인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샌드, 머드, 스노우 3가지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륜 구동은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은 선택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승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으로는 5인승이 적용이 되었고요. 3열 시트를 추가하셔서 7인승 되게 되면 가격이 100만원 추가됩니다. 보통 산타페 같은 차종들이 6, 70만원 정도 추가에 3열 시트가 들어가는데 GV80에 100만원인 거는 3열 시트가 이렇게 전동 접이로 들어간다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외장 컬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유광으로 8가지, 무광으로 3가지가 있는데 유광 8가지는 추가 비용이 없고요. 무광 3가지는 70만원의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유광 8가지의 색깔을 보시면 유니 화이트, 카본 메탈, 카디프 그린, 세빌 실버, 로얄 블루, 비크 블랙, 골드 코스트 실버, 리마 레드 이렇게 8가지 유광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70만원 추가하셔서 무광 컬러를 하시면 마테오른 화이트와 멜버른 그레이, 브런즈윅 그린 이 3가지 컬러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광 컬러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70만원 추가인 거는 괜찮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휠 타이어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으로는 265에 55R 19인치 피렐리 타이어와 휠이 적용이 되었었죠. 70만원을 추가하시면 265에 50R 20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90만원을 추가하시면 265에 40R 22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휠이 적용이 됩니다. 22인치 휠을 하시는 게 멋있긴 하겠지만 승차감이나 여러모로 봐서는 요 20인치 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0인치와 22인치의 휠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장 디자인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인 스탠다드 디자인은 두 가지 컬러의 시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 시트와 바닐라 베이지 투톤 시트 선택하실 수 있고요. 내장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됩니다. 내장 디자인의 옵션으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하시면 가격이 150만원인데요. 그러면 천연가죽 시트에 테크니컬 펀칭이 들어가고 파이핑이 들어가고 그리고 G 매트릭스 패턴에 알루미늄 내장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인조가죽 내장재가 크래시 패드와 도어 트림의 상하단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하시면 시트 컬러 4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블랙 시트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바닐라 베이지와 블랙이 들어가 있는 투톤 시트 선택하실 수 있고 바닐라 베이지와 어반 브라운의 투톤 시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듄 베이지 투톤 시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하시면 G 매트릭스 패턴의 알루미늄 내장재가 적용이 됩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하시면 이 내장에 많은 사양들이 추가가 되는데 옵션 가격이 300만원 추가입니다. 시트 컬러는 5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블랙 시트, 바닐라 베이지 블랙 투톤 시트, 바닐라 베이지 어반 브라운 투톤 시트, 듄 베이지 시트에 추가해서 스모키 그린 시트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는 시트 컬러입니다. 내장재에는 리얼 우드가 사용되었는데요. 블랙 애쉬와 올리브 애쉬, 버치 컬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락션 커버가 나파 가죽으로 감싸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고급스러움을 좀 더 원하신다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옵션 사양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옵션 사양이 많아서 4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퓰러 패키지라고 해서 옵션 가격이 630만원입니다. 뭔 옵션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이 4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고객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은 옵션 4가지를 이렇게 묶어놨다고 하는데 이 4가지 옵션 가격이 70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 파퓰러 패키지를 하시면은 이 4가지 다 해서 70만원 저렴한 630만원에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4가지 옵션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30만원입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그래픽이 조금 바뀌긴 한 것 같은데 130만원인 거는 그래도 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는데 개별 옵션 하시면 1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G70에 들어갔던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그냥 12.3인치 폴 LCD 클러스터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클러스터가 앞뒤로 입체감이 있게 보이는 3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쪽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하라고는 이렇게 안전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건 좀 더 발전된 사양의 하이빔 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가는데 이 옵션은 개별 옵션 하시면 180만원입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3D 타입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서 차량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차량의 주변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후측방 모니터도 적용이 되고요. 역시 서라운드 뷰 모니터의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아이나비 같은 사제 내비게이션에서도 적용이 된 적이 있었는데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탑뷰를 하시고 교차로 뷰를 하시고 카메라로 직접 찍은 영상에 내가 갈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소나타에 최초 적용되었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이 개별 옵션 하시면 180만원인데 파퓰러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개별 옵션 하시면 230만원입니다. 옵션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2열 컴포트 패키지에는 2열의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의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2열의 수동 커튼이 전동으로 사용이 되고요. 2열에 LCD 표시창이 있는 공조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고요. 2열의 목베개와 천장 쪽의 화장 거울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사양들을 보게 되면 2열 컴포트 패키지가 230만원인 거는 가격이 조금 비싸 보입니다. 2열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건데 가격이 230만원이나 하다니 이거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고요. 특히나 7인승을 하시게 되면
2열의 전동 시트 중에 앞뒤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부분은 또 삭제가 되게 됩니다. 하여튼 이 2열 컴포트 패키지 230만원은 조금 비싼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옵션을 원래 다 하실 거라면 이 4가지 하시면 700만원인데 이 파퓰러 패키지 하시면 630만원으로 70만원이 저렴해지니까 이 4가지를 다 하실 분들은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옵션 두 번째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140만원입니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냥 와이드 선루프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여기 가운데 기둥도 이렇게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개별 옵션 하시면 130만원이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 120만원짜리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운전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라는 시트가 들어갑니다. 시트 안에 들어있는 7개의 에어백으로 시트 포지션을 좀 더 잘 잡아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12방향의 시트 대신에 18가지 방향의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방석 길이를 조절해주는 쿠션 익스텐션과 그리고 볼스터 전동 조절해주고 그리고 안마 기능보다는 조금 못한 스트레칭 모드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문을 쾅 닫지 않아도 되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고급 차에 들어갈 만한 옵션이죠. 이게 꼭 필요한 옵션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가 개별 가격 160만원인데요. 이것도 파퓰러 패키지에서 같이 선택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옵션의 세 번째 페이지 설명드리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180만원입니다. 이 개별하시면 180만원인데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도 파퓰러 패키지 630만원짜리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그런 옵션들이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가격이 15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갑니다. 이 고속도로 주행보조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었죠. 이 고속도로 주행보조 2에는 차로 변경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작동 조건에 맞게 깜빡이 레버를 조정해주면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인데요. 차로 변경 기능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 불편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진출입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차량과 보행자 그리고 바이크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교차로 교차 차량이나 측방 접근차, 추월시 대항차, 그리고 회피 조향 보조까지 적용이 됩니다. 1열에 프리액티브 시트벨트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충돌했을 때가 아니고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시트벨트를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런 안전사양들을 다 더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가격이 150만원입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에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사용하기 조금 불편한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기능 때문에 추가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조건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안전사양들을 위해서라도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GV80의 제일 안 좋은 옵션인 것 같은데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230만원입니다. 이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처음에 설명드린 파퓰러 패키지 630만원짜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개별 선택하시면 가격이 230만원이거든요. 근데 2열 전동 시트와 뭐 통풍 시트 그리고 뭐 커튼이나 그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런 전동 커튼 같은 것도 기본으로 수동 커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목베개나 화장거울 같은 거 굳이 필요 없으시다면 굳이 이 옵션을 230만원이나 주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디오 옵션인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160만원입니다. 여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9개 스피커 대신해서 1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반대되는 음파를 스피커로 내보내서 이제 노면 소음을 좀 감소시켜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서 가격이 160만원. 이게 국산차의 오디오 옵션으로는 좀 센 가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스피커 개수도 많고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들어갔으니까 가격 16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아웃도어 패키지 옵션은 40만원인데요. 2열에 220V 아울렛이 2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트렁크에 러기지 스크린과 러기지 매트가 추가된 옵션이 아웃도어 패키지 40만원이고요. 빌트인 캠 패키지가 70만원인데요. 주차 중 최대 12시간까지 녹화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따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같이 선택하셔야 되는 패키지로 7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건 소나타나 그랜저와 가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현대차에서는 TX 옵션이라고 했던 거죠. 사이드 스텝을 49만원 선택하실 수 있고 차량 보호 필름과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를 65만원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선택 사양들을 다 설명드렸는데요. 이 선택 사양들의 가격 합이 2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시냐에 따라서 좀 더 가성비 있게 그렇게 차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은 차량 성격에 맞게끔 좀 럭셔리하게 선택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GV80을 이렇게 살 것 같다 하는 디지용스 초이스 해보겠습니다. 저라면 사륜구동 옵션 넣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7인승 넣고 22인치가 예쁘긴 하지만 20인치 승차감을 위해서 20인치 휠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고, 그리고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 하이테크 팩 160만원, 이것도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사양인 드라이빙 어시스트 1과 2를 다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제가 옵션 설명드렸던 파퓰러 패키지 630만원짜리 그거를 다 선택하면은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열 컴포트 패키지 230만원짜리, 그 230만원짜리는 조금 아쉬운 옵션이거든요. 가격이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까지 만약에 제가 다 선택한다 하면 파퓰러 패키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건 제가 안 할 것 같아서 파퓰러 패키지 안 하고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뺀 나머지 3개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총 가격이 7,720만원이 나오네요. 7,720만원짜리 차를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GV80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가격대가 높은 차인 만큼 합리적인 옵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